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다음 대장주입니다. 큐림 로봇 400% 넘어설 이 종목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삼성 로봇 이슈와 최근 로봇에 대한 기대감 숨겨져 있는 이 종목들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해서 배우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4,3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은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리포트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삼성전자 로봇 다음 대장주고 휴림 로봇을 넘어설 이 종목, 숨겨진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 대만을 방문을 하면서 중국과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정말 잘못하면 한판 붙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가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국장이 하락하고 거기에 따라 국내장도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봤자 대만에 한 이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일만 버티고 나면은 한국과 일본을 방한하기 때문에 아마 얼마 안 가지 않을까 리스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이 시장이 빠지든 눌리든 관계없이 시장 무관으로 급등한 종목이 있다면 그게 삼성전자 로봇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전자 로봇 다음 대장주입니다. 휴림 로봇 400%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이 종목 지금 바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이제 로봇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전자 2030년 무인 공장 도입한다는 이슈에 따라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삼성전자가 2030년 무인 공장을 도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기계로만 로봇만으로 공장을 돌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 절벽으로 인한 구인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인구 절벽 이런 거 떠나서 삼성에 노조가 생겼죠. 그래서 노조도 좀 부시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좀 주고 그 다음에 사람도 지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 아프고 다치고 피곤하고 과로가 오고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무인 공장 도입을 추진하는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2030년 주요 글로벌 생산 기지를 무인화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을 100% 자동화 기계로 가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앞으로 인력난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당연히 인력난이라는 게 앞으로 인구가 줄기도 하겠지만 국내 생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현재 공장 시스템이라면은 생산직 인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이 로봇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3,694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약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떨어지면서 인구가 줄어든다면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나도 이 희박해지고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있는 거고요. 애초에 세계적인 트렌드가 스마트 팩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자동화가 좀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인력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생산직보다는 R&D 인재를 위주로 데려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인 공장 도입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다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대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30년 일부 사업장의 무인 공장 시범 도입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뭐를 좀 크게 하나 던진 거죠. 무인 공장. 오로지 로봇으로만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이번에 발표한 거죠. 몇 년 안에? 7년 안에. 대단한 발표입니다. 아니 근데요.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도 무인 공장이라든가 로봇에 대한 발언 또는 언급, 특히 TF팀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뭐 진짜 미래 성장성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의 로봇의 트렌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산업 눈길 끄는 5가지 트렌드입니다. 돈이 몰리고 인수합병이 난무하고 있다. 나만 모르고 있던 거예요. 보겠습니다. 로봇 산업이 계속 성장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점점 더 자동화 로봇에 의존하며 작업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 시스템이 노동 집약적이고 반복적이며 위험한 작업을 효과적으로 자동화하여 인간 근로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작업 시간을 줄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I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로봇 및 자동화 분야의 5가지 주요 동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첫째 어, 둘러본다 한다면은 미국이 가장 많은 벤처 캐피탈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로봇 스타트업을 후원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1년과 22년 사이에 로봇 벤처 캐피탈 자금이 약 38%, 거의 40% 가까이 증가가 됐고요. 약 65억 달러에 이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7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이라든가 거리두기 여러 가지 제약이 겹치면서 로봇 투자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가는 이 대부분은 강력한 로봇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 이외에도 다른 자원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국, 영국, 이스라엘, EU 등 로봇 산업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미국은 2021년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을 포괄하는 이 벤처 캐피탈 자금을 수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 10개 기업 중 6개, 미국이 4개, 중국이 2개 차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양국은 라스트 마일 배송, 실내 자율 이동 로봇, 자율 드론, 머신 비전 서비스 등 다양한 역량 갖춘 스타트업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의료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료가 알아서 AI 자동으로 그 사람이 지금 맥박이 어떻고 뭐가 문제가 있고 없고를 알아본다는 거죠. 로봇 공학 기술은 환자 모니터링, 재고 추적, 일상적인 작업 자동화, 세척 및 소독, 그리고 최소 침습 수술에 도움을 주는 데까지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테크놀로지 레볼루션 더움 헬스케어 마켓 블로그에서 지적했듯이 로봇 산업의 공통된 트렌드는 노인에게 공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공하기 위해 소셜 로봇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요양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세 번째로는 그린 코보트 진출입니다. 그래서 협업 로봇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삼성전자에서 무인 로봇을 쓰겠다라고 한 로봇과 같은 겁니다. 딥러닝에 기반한 기계 혁신 비전 덕분에 협업 로봇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이라든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로봇이 보다 동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은 또 오늘날 형태로 출시 즉시 더 잘 장착이 되고요. 특정 사용 사례에 따라서 사전 교육을 받아 통합 시스템 프로그래밍, 다른 하드웨어가 필요하지 않는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협업 로봇 말 그대로 공장에 쓰이는 서로 간에 협업을 할 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로봇 공학의 성지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인수합병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 브랜드 기업들이 로봇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원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수합병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ABB는 4,500대 이상의 AML 배치를 보유한 회사 ASTI를 인수를 하면서 산업용 로봇 벤더 자율유도 차량 부분에서는
선두주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이 인수합병을 지금 기대를 가지고 인수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이 그냥 성장성이 있어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로봇의 지금 트렌드를 이끌고 인수합병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로봇이 그냥 갑자기 무인 공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트렌드라는 거죠. 협업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방금 얘기한 대로 헬스케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아까 얘기한 대로 반복되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의 트렌드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두산과 삼성이 힘을 합쳐서 뭘 만듭니까? 위험한 곳에서 협동을 하는 협동 로봇을 이번에 개발했다라는 거죠. 누가? 두산과 삼성이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지만 플러스 협업 로봇까지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트렌드 중 하나죠.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솔루션 개발에 나섭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 시공을 위한 협동 로봇 솔루션 개발, 건설 분야에 특화된 S사 역량 확보, 로봇 기술 컨설팅 등에 협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고위험 단순 반복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건설 현장에 사람이 안전하고 사람이 편한 일만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고위험 단순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솔루션을 협동 로봇이 최고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물산의 김재호 부사장은 안전사고 근절뿐만 아니라 생산성 개선 및 고령화에 따른 건설 인력 부족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두산 로보틱스가 삼성물산이랑 같이 협동 로봇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와 방금 얘기한 대로 삼성물산이 힘을 모아서 마치 삼성전자가 만드는 로봇처럼 협동 로봇을 건설 현장에서 쓴다더라. 개발 중이라더라. 알겠습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추가적으로 이제는 뭐다? 사람의 재능, 사람이 해야 되는 일조차도 이제는 로봇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앤디 워홀 그림을 그려주는 로봇이다. 무인 자동화가 열풍이죠. 보시면은 지금 이 차에다가 지금 복잡한 지금 예술 작품을 그려주고 있는 로봇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했다면 이제는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다?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카에 따르면 세계 최대 로봇 제조사인 스위스 ABB는 최근 페인트 전용 로봇의 헤드 노즐을 천여 개로 늘린 로봇을 새로 개발을 했고요. BMW, 폭스바겐 등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 공장의 조립 및 도색 라인을 무인 자동화하는 용도로 널리 쓰여왔는데 이제는 뭐다? 도색 로봇을 세밀화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턴 마틴 출신의 한 자동차 디자이너는 ABB가 신규 개발에 성공한 로봇을 통해 앤디 워홀의 복잡한 미술 작품의 디자인을 입힐 수 있게 된다면 아마 나만의 자동차 주문을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언제? 5년 뒤, 10년 뒤가 아니죠. 1년에서 2년 내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한 해 동안에만 전 세계 팔린 산업용 로봇은 48만 7천 대 달하고요. 기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제조업체들의 산업용 로봇 주문 총액은 약 2조 원 이내로 같은 기간 40%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 산업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단순 반복이 아니라 세밀한 디자인 또는 세밀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적인 자동차를 만드는데도 로봇이 쓰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해야 될 디자인도 누가 로봇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로봇 다 좋습니다. 근데 왜 미국에서만 이렇게 잘 되냐? 미국은 규제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국내에는 규제가 많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보시면
국방과학기술의 첨단화, 정부 AI 로봇 UAM 활용, 국방 R&D를 강화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 문단을 구성하고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UAM, 바이오 기술 등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한 국방 R&D 연구개발 투자 체계를 확립을 하겠다. 그래서 군 미래 수요에 맞게끔 바꾸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AI 연구소장, 항공우주기술센터장, 무인체계 연구소, 카이스트 교수,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등등등등 모여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다? 인공지능 AI 로봇 UAM 기술에 대해서 이번에 만들어 나가자, 연구 개발해 나가자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일 중요한 보다 규제를 타파하겠다. 정부 조선소 로봇 등 산업 규제 50개를 푼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조 플러스 알파로 투자를 창출해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으로 조선소 선박 건조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위험한 작업은 로봇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개발된 게 아니라 규제 개선이에요. 이제는 가능하고 이건 불법이 아니고 이제는 뭐다 이거는 합법이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횡단, 보도 통행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 서울 청사에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개의 작업반을 구성하고 10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를 통해 규제 혁신 핵심 과제와 추진 계획을 논의를 했고요. 방금 얘기한 대로 1조 6천억을 이 대책에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소 협동 로봇 안전성 규제가 개선이 되고요. 자동 용접 로봇을 활용하려면 1.8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충돌 방지 조치의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 로봇 관련 산업 표준 규격을 충족시키기 곤란하다는 주장이 또 진행이 되면서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프레스 등 고위험 작업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로봇으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배달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인도로 돌아다니고 이제 이 신호등을 건널 수 있는 이 규제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횡단보도 통행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자동차니까. 자동차는 보도와 횡단보도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이 법정 안정 인증 체계를 통과한 로봇에 한해서는 보도와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보다 규제까지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안 된다, 기술력만 있다고 될 게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뭐다? 산업 규제가 현재 몇 개, 50개 이상이 이번에 풀린다라는 거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소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배달 자율주행 로봇이 규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이슈 기대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트렌드 로봇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위험한 것을 대신하는 로봇이 이게 진짜 위험한 로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트렌드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뭐다? 그게 바로 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달 탐사 로봇까지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주에 사람이 가기 위험해? 무서워? 그럼 로봇 보낼게. 사람 가지 마라. 사람 숨도 못 쉬는데 우주 뭐하러 가냐? 그래서 보시면 현대자동차 그룹이 달 탐사 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항공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내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달 탐사 모빌리티에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모빌리티를 달에서 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로보틱스 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계, 우주 환경 대응, 투수 장비 등 로봇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달 협의체 소속 연구 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달 표면에 사실상 여러 가지 이제 생긴 이 충돌에 생긴 분화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좀 방사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영하 130도에서 영하 170도를 오가는 극한의 날씨와 미세하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로운 먼지 등이 지구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고객들에게 제시해 왔던 것처럼 로보틱스와 메타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이번에 현대차가 그냥 춤을 추는 로봇 스팟이 아니라 뭐다? 달 탐사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의 위험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현대차가 뭐다? 달 탐사 로봇을 만든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주만 위험합니까? 아니죠. 바다도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를 가자. 그래서 보시면은 해저 1km까지 잠수가 되는 인간형 수중 로봇입니다. 사람 같지만 이게 로봇이에요. 사람 손이 아니죠. 로봇 손이죠. 그래서 손으로 뭐 잡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 같은 모습으로 유명세를 얻은 휴머노이드 잠수 로봇 오션원이 수심 1km까지 잠수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 로봇공학 연구진이 만들었고요. 비행기를 탐사하는 신형 원격 조종 로봇 오션원 K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3D 카메라가 탑재가 돼서 더 정밀한 수주 탐사가 가능하고요. 1.5m의 오션원 K는 인간의 잠수부처럼 생겼고 사물을 잡는다라든가 움직임이 가능한 로봇팔이 달려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 손처럼 계속 이제 움직이고 사람이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로봇 손에 달린 터치 기반 촉각 센서를 통해 탐사 대상의 윤곽은 물론 물의 저항도 느낄 수 있고요. 극심한 수압에 시달리는 등 위험에 노출이 없이 바다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대신에 로봇이 진행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탐사 대상은 전투기 40m와 잠수함 104m, 이세기 로마 선박 344m, 이탈리아 증기선 500m, 경비행기 68m 등등을 잡았다, 확인했다, 체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우사마 카팁 스탠퍼드 교수는 오션원 K를 제어하면서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 탐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 메타 손 느낌을 통해서 증기선이 내가 만져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바다도 이제는 로봇이 대신 간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바다도 뭐다, 오션원 K라는 이 로보트가 바다도 알아서 가서 알아서 뭐 확인도 하고 카메라도 찍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금은 로봇이 트렌드가 맞다 안 맞다? 맞다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슈가 뭐가 있는데요? 이슈가 있어야 오르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이제 8월에 삼성 로봇 이슈가 떴습니다. 그럼 이제 뭐 남았냐? 9월 이슈가 남았죠. 테슬라 휴머노이드 이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 올해 AI 데이 9월 30일이죠. 휴머노이드 로봇 시제품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9월 30일 테슬라 AI 데이 2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과거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AI 데이 행사가 올해 9월 30일로 연기가 됐는데 그 이유는 옵티머스 C 제품을 공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8월에 AI 데이 옵티머스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좀 미뤄졌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로봇 사업이 자동차 사업보다 더 중요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9월 달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월까지 로봇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오른 것도 중요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근데 눌릴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숨겨진 제가 로봇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포메탈이고요. 얘도 감속기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메탈 보시면은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죠.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도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기도 바닥에서 지금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이맥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사이맥스 같은 게 로봇 관련주죠. 사이맥스도 주가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트윈이라는 기업이에요.
투임이 뭐냐라고 한다면 머신 비전을 하는 기업입니다. 머신 비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AI가 이제 머리를 통해서 얘가 진짜가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머신 비전 카메라 또는 머신 비전 여러 가지 기술을 쓰죠. 그래서 뭐 사실상 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없는가 이걸 판단할 수 있고 AI가 딥러닝 할 수 있는 게 머신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로봇 관련된 기업 중 숨겨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DY입니다. DY는 자율주행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로봇에도 핵심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DY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고 있죠. 무조건 관심 가지고 있어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숨겨진 로봇주들 제가 포메탈 3기 사이맥스 투임 DY 정리해드렸고요. 로봇주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을 로봇이 하는 트렌드다. 그래서 우주도 또는 바다도 로봇이 대신이 가는데 이번 9월에 테슬라 로봇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다. 확인됐습니다. 근데 로봇도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무료 자료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꼭꼭꼭 다운로드를 받으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고 나면은 어떤 화면이 뜨냐? 이런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2차 전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5만 명 달성 이벤트에서 올려놨습니다. 이 자료 공개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올려놨으니까요. 100% 무료로 꼭꼭꼭 다운로드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무료로 저희가 8월 3일 추천주, 2일 추천주, 1일 추천주, 29일 추천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을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 오늘 삼성 때문에 움직였죠. 왜 움직였고 어떤 종목이 있고 정리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들 관련주들 다 무료로 정리해서 해놨으니까 전부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